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운영합니다. 행정통합이 된 광주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 독점구도인 전남 광주 정치지형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정치개혁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지방선거에 맞춰 광주시 선거구 4곳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한 선거구에서 1명씩 뽑았지만 선거구를 조정해 각각 3명에서 4명의 광역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광주 남구의 경우 기존 1, 2선거구가 통합돼 3명을 선발합니다. 그동안 광주권은 전남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의원수 확대를 요구했고 개혁 진보 성향 야당들은 모든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광역의원 수는 20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나고 전남 광주 통합의회 광역의원 수는 전남 55명을 포함해 모두 79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수도 늘어납니다. 비율이 기존 10%에서 14%로 확대되면서 전남 광주 통합 기준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9명에서 12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 4당은 비례대표 확대 비율이 14%에 그치고 중대선거구가 광주 일부 지역에만 시범 도입된 점을 문제 삼으며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야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남 광주 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된 민영배 의원도 전남 광주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본회의 표결에 기권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의원수 조정이 4명이 그쳐 통합에 따른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 의회와 전남도 의회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되면 이달 안에 선거구와 의원수를 반영해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 속에서 민주당 독점 구도를 깨기 위한 야당의 지방의회 진출 노력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전남에서는 여수와 나주, 광영, 장흥, 무안 등 지역 5곳의 선거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수는 선거구 6곳 가운데 6선거구는 시전동만 남고 화정면은 1선거구, 둔덕동이 2선거구로 편입되고 2선거구에 있던 서광동은 3선거구로 옮겨집니다. 선거구가 3곳인 나주는 1선거구의 노안면이 2선거구로 편입됐고 광양은 광양읍의 우산리가 2선거구로 장흥은 장흥읍 마을 5곳에 교촌과 우산, 충영리 등 마을 3곳이 편입됐습니다. 무안은 1선거구의 망운과 운남면이 전남도청에 있는 2선거구로 옮겨집니다. 선거구 획정이 지방선거와 맞물려 뒤늦게 확정되면서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전남 광주 광역의원 선거제도 개편으로 여수 지역 광역의원 선거구가 대폭 재편된 가운데 진보당이 이를 두고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 여수시 지역의원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선거구 조정안이 여수의 역사성과 지리적 인접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른바 정치적 게리맨더링이자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산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옛 여천시 생활권인 둔덕동을 원도시민 동문 한려, 중앙 충무동과 묶는 것이 둔덕동 주민들을 숫자로만 취급하는 유권자 우롱이라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옛 예천시를 생활권으로 둔덕동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전남시 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여수시 선거구 조정안에 따라
여수시의 경우 도심과 해양권을 나누는 구도의 재편이 이뤄졌습니다. 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50여일 남으면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초 8명 후보가 뛰어들었던 이번 선거가 후보들의 단일화를 거쳐 압축된 구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오는 6월 처음 치러지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 통합교육 행정의 방향을 가를 분기점으로 누가 교육수장이 되느냐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 분배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 이번 선거의 의미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8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며 다자구도가 형성됐던 선거는 최근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전 전남교육감 김대중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통합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재선 도전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여기에 최대욱 예비후보가 김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의사를 밝히면서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이정선, 김혜룡, 고두갑 예비후보의 단일화도 이뤄집니다. 새 후보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철학과 정책의 뜻을 모아 단일화에 합의했다며 다음 주까지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강수경 예비후보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성홍, 장관호 예비후보의 단일화는 이달 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는 전남 광주 도시민 공천위원회 통합조직이 구성되는 대로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단일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가 사실상 3파전 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광주와 전남 간 지역 표심과 단일화 이후 지지층 결집 여부가 막판 판세를 가를 변수로 꼽힙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강수경 김대중재단 전남지부회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21일 광주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이 먹고 살 미래의 토대를 닦는 일이 교육이라며 국가 책임 5일 돌봄 학교로 육아 부담 경감, 전국 최초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4학년 학제 개편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기회와 대동세상의 시작이 교육의 기회균등에서 비롯된다며 현장 경험과 추진력으로 교육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니 인터뷰를 통해 각 선거구별로 후보를 소개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영암군수 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최영렬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저는 특정 정당의 기득권 정치를 끝내고 100% 국민의 선택을 받는 공정한 시대를 열겠습니다. 전남도청 종합민원실장과 박준영 국회의원 수석 보좌관을 거치면 행정 실무 능력과 중앙부처 인맥을 모두 갖춘 전문가는 저뿐입니다. 평생 지켜온 청렴을 원칙으로 영암의 자부심을 되찾고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현장 중심의 진짜 행정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예산 1조와 물류 파급 효과 1조를 결합한 영암 2조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소멸 2기의 영암을 기회로 바꾸기 위한 생존을 승부수입니다. 국비 도비를 확보함으로써 군 예산 1조 원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겠습니다. 여기에 강주 안도 고속도로 개통과 연계되는 대규모 민간 물류 산업을 유치해 1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추가하겠습니다. 영암 군민 모두 삶을 골고루 바꾸는 든든한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영암의 관광을 스쳐 지나가는 구조에서 즐기고 머무는 체류형 관광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우선 얼추산에
모노레일과 스카이 전망대를 건립하고 영암 키즈 천사랜드와 아르떼 뮤지엄을 유치하여 전 세계를 아우르는 레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프리미엄 복합 아울렛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렛을 활용해 호남의 쇼핑객을 불러 모으고 얼주산과 문화단지로 유집되는 거대한 관광 선순환 벨트를 완성하겠습니다. 저는 인력난과 비용 상승의 이중고를 공공주도 인력 공급과 유통 혁신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군 직영 농업 인력 지원센터와 작업을 대행 서비스를 확대해 농사짓기 편한 환경을 만들고 농민수당을 연 12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영암 스마트 물류 허브를 구축해 복잡한 유통 마진을 농가 소득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영암의 가장 큰 기회이자 화제는 바로 강주 완도 고속도로의 개통입니다. 고속도로 개통과 연계한 영암 스마트 물류 허브를 구축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쿠팡 코스트코를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여 청년들을 위해 2,00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 유통 구조를 혁신하여 농가 유통 비용을 낮추고 농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농업 물류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목포시장 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박 예비 후보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호남에서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이라는 오만에 빠져 있다며 호남의 독점적 정치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자신을 후보로 선택해준 시민과 당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경선에서 경합한 박용환 예비 후보에게는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본선에서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선국이 1호 공약으로는 고하도 일원의 에너지 융복합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산업을 선도할 기업 7개 유치와 일자리 10,000개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정부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피해지원금 신청은 기초나 차상위 가구의 경우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고 다음 달 18일부터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소득계층과 지역에 따라 한 명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특별 인구 감소 지역은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시행되고 카드사나 정부24 등 온라인과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남도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점검하는 정부회의에 참석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특별시 출범을 위한 인사와 예산, 관련 법규와 시스템 통합 등을 점검하고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전남도와 광주시는 행정통합 비용 573억 원의 정부 지원과 재정 인센티브 사용이 있어 자율성 보장, 교부세 배분 등 불이익 방지와 포괄적 권한 이양 등을 총리에게 권한했습니다. 전남도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상징하는 임시 디자인을 공개 모집합니다. 공모 주제는 통합특별시 상징과 시도민의 소망을 담은 디자인으로 응모작에는 전라도 천년 역사와 5.18 민주화 운동, 에너지와 농업, 아시아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등이 반영돼야 합니다.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접수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도청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총 상금은 700만 원 규모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은 6월 중에 발표됩니다. 박문옥 전남도 의원이 광주시의회의 일방적인 시설 확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광주시의회가 본회의장 시설 확장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통합특별시의회 소재지와 본회의 개최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도 똑같이 대응하면 중복 투자와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고 시설 확장 공사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전남도와 광주시가 사전에 협의해 본회의장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전남 광주통합청사의 위치와 기능을 7월 전부터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21일 열린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통합특별시의 3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명시된 만큼 동부청사와 무안청사, 광주청사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는 실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각 실국과 핵심 기능의 배치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통합 이후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책임 있는 결정으로 완성도 높은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 추경 예산 삭감으로 통합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통합재정 기반의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남도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지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권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COP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 총회는 200여 개 국가에서 5만여 명이 참여하는 초대형 국제회의입니다. COP33은 2028년 11월 중 열릴 예정으로 개최지는 순번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국가 가운데 선정될 예정입니다. 최근 유력 개최지였던 인도가 COP33 유치를 공식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춘천만 국가정원이 지난 20일 올해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기록은 지난해보다 4일 앞선 수치로 춘천시는 기존 단체버스 중심에서 벗어나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증가한 점,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한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춘천시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공간적 경험 확대에 집중해 기존 공간을 재해석하고 콘텐츠와 결합한 문화 행사와 화훼 연출을 기획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에게 미래 에너지 산업 전환을 위한 현안을 건의하고 국가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3차 기후주간 행사 참석을 위해 여수를 방문한 김 장관에게 해상풍력 발전 예비지구 지정과 초고압 직류송전 전력망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산업위기 지역 위기업종에 대한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 경감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고흥에서 복숭아와 매실 등 핵과류에 큰 피해를 주는 주요 해충인 복숭아 씨살이 존벌이 최근 발견되면서 고흥군이 각 농가에 적기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고흥 지역 기준 4월 중하순부터 5월 초까지 핵심 방제 시기며 이 기간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두세 차례 집중 방제해야 효과적입니다. 고흥군은 복숭아 씨살이 존벌이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방제가 매우 어려운 해충인 만큼 각 농가에서는 초기 방제를 실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